김건희 여사 대외 활동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좋다고 하면 하고 아니면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제 외교 관례상 국익 활동상 반드시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면 할 건데 사실상 중단돼 왔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그러면 어제 채널A에서는 안 갈 거다 이번에 순방. 김 여사가 이런 얘기 하던데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갈까요? 안 갈까요? 오늘 말씀하신 걸로는 미안 G20 아펙 정상회의 김건희 여사 네 같이 가야 돼요. 이해해 주세요. 양해해 주세요. 그거 아니면 이런 말을 왜 하셨겠어요. 찐사랑꾼이다. 그렇게 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기자회견을 정말 엉망으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망했다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이제 한 일주일, 한 열흘 정도 있다가 같이 손잡고 비행기 트랩을 같이 올라가면서 외국에 간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제2부속실을 설치한다고 생생 내가지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일정 관리, 공개 활동 자제 확실하게 챙기겠다라고 했는데 외교 활동 그렇게 데리고 가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제가 여론조사 비용을 줄 테니까 제발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여론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드릴게요. 제가 진짜 정말. 그러니까 자꾸 이제 민심을 안 보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는 거고 목적이 하여튼 외국 내가 데리고 다니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이번에 표명하신 것이 아닌가. 기자회견 하신 목적이 자 순방 가는데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 대하는 자세가 내가 이거에 대해서 겸허히 인정을 하고 국민들한테 해명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뭐 말은 잘못했고 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나는 잘못한 게 없고 그거를 국민들이 잘 몰라주고 있으니 그거를 내가 설득을 하겠다. 그리고 끝장을 보겠다라는. 그러니까 이거를 대통령실에서 끝장 토론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끝장 회견, 네. 예, 끝장 토론 형식으로 네.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에 은연중에 나온 거예요. 뭐냐면은 토론이라는 거는 상대방하고 의견을 나누지만 결국은 상대방보다 우위에 서고 상대방이 이겨먹겠다라는 거예요. 기자회견은 끝장 토론이라고 하는 거를 본 적이 있나요? 전 역대 정권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자회견은 기자회견인데 그러니까 니들이 잘못, 언론 니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 국민 니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 내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이거를 내가 다 설명해 주는지 한번 봐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의 연장선상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 대통령의 이 부분이 틀리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외교 관례상, 국익 활동상 반드시 해야 된다고 판단하면은 해야죠. 그래서 저는 뭐 솔직히 뭐 G20 가라. 그냥 저기 아이팩도 가라. 근데 이거는 가면은 떨어지잖아요. 지지율. 전광판 안 보겠다고 지금 본인도 얘기하고 본인이 상남자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틀리지 않았어. 신념, 확신범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본인이 여사한테 저는 이게 찐사랑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찐사랑꾼이 여사를 챙겨서가 아니라 네. 내가 틀렸다라는 걸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틀렸어. 난 내 이거 원칙이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를 지금 강요를 하는 건데 저는 외교 활동 다 하시라. 특히 이제 국내 뭐 마포대교 같은 거 가지 말고 외교 활동 다 하시고 수사만 받아라 그냥. 수사 받고 오늘은 수사 받고 내일은 외교 활동 가시고 또 다음 주에 또 소환돼서 수사 받고 이러면 다 해결된다고 봅니다. 예. 사실 기자들 질문에서도 공식 활동이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비공식으로 이제 문자 보내고 통화하고 이게 문제가 그렇죠. 되지 않았냐 이런 지적도 나왔고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인사조치 언급한 한남동 라인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어요. 이제 자기 일 안 하고 엉뚱한 짓 하고 말썽을 피우면 개통대로 조사하고 조치를 했고 실제로도 정부 출범 이후에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구성원들이 그런 것과 관련해서 조치를 받았다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제 어제입니다. 음주운전으로 2달간 징계를 받았던 강기훈 선임 행정관 어제 복직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뭘 어떻게 비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인식 자체가 잘못되고 생각과 판단이 잘못됐다. 총체적으로 모든 게 다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꼭 집어서 비판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개통을 무시한 사람들 내보냈다고요? 지난번 박영선, 양정철 이 부분에 대해서 비서실장은 그런 검토한 적 없다고 했는데 거기 대통령 배우자와 가까운 분이 그거 맞아요 라고 얘기한 거 주체 안 했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의 말씀과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신 말씀 중에 본인의 말과 행동이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런 기자회견을 왜 하셨을까라는 생각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적 쇄신이나 뭐 이런 거를 뭐 인위적 개편은 안 하겠다. 요 표현은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위적 그 뭐 저기 신조 전략부총장이 인위적 개편 안 한다 이 얘기 하지 마라 뭐 이렇게 그렇게 막 얘기도 해서 그 얘기는 빠졌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뭐 이제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든지 뭐 개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으려면은 그 지금 뭐 인력 풀은 많고 뭐 시간을 두고 보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딱 들으면서 아 또 내년까지 시간 끌려고 하는구나 이거 가지고 또 꼼수 쓰는구나 지금까지 해왔듯이 뭐 이렇게 간 보면서 또 시간 끌면서 이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려면은 문제가 국민의 눈높이, 그러니까 문제가 당장 없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조만간 제가 뭐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당이 추천하는 뭐 이런 인사들을 같이 해서 이렇게 협치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겠으면 소위 말하는 거국내각 수준까지 얘기를 했으면은 뭔가 이게 이제 진정성이 있을 텐데 지금은 그러니까 안 변하겠다는 거 쉽게 얘기를 하면은 시간 끌겠다 안 변하겠다 딱 요거를 오늘 또 여기에서 개각 문제에서 또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말로는 정치하기 이전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모든 것은 제 불찰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솔직히 근데 불찰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내가 왜 불찰인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쭉 기자회견이라든지 일문일답에서는 그거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어 한 것 같고 인적 쇄신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참모들 비서실장이나 몇몇 수석 바뀔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 라인들은 안 바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존재 같아요. 그 김건희 여사 라인 7인방 이 사람들은 박근혜 정권 시절에 문고리 3인방 있잖아요. 비서실장이나 수석들은 날려도 문고리 3인방은 절대로 못 날리는 그러한 존재들이 지금 7인방이 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상당히 긴 답변으로 설명을 했어요. 잠시 그중에 일부를 잠시 듣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김건희가 나올 때까지 김건희의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소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시 또 이런 방대한 규모의 수사팀을 만들어서 수사를 한다. 그게 문제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추가해서 또 뭘 한다는 거는 그냥 소문이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얘기지 객관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특검이 된 전례도 없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해서 어떤 의혹이 있다고 하면 그 의혹이 검찰 수사가 그 의혹을 제대로 규명을 못하고 수사에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는 딱 그 점에 대해서 특별검사를 한다 그러면은 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정말 특별검사의 업무도 사법 업무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법작용이 아니라 정치선동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이거 가지고 수백 명이 아마 밑도 끝도 없이 조사도 받고 그중에 일부는 기소도 되고 했는데 그러면 다시 수사를 하면 제 아내만 조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딱 들어오는 말이 특검은 정치선동이다 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특검이 상권 분립에 위배된다. 그리고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 임명은 헌법에 위배된다. 반하다. 본인이 특검을 통해 가지고 떴잖아요. 한마디로. 그런데 반헌법적인 상권 분립에 위배된 특검을 통해서 뜬 분이 김건희 여사에게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상권 분립을 얘기하시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고 대통령 말씀에 모순된 게 기본적으로 검찰이 수사해서 어떤 의혹이 있다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검찰 수사를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조사를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특검을 하자는 거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도 연초에 기자회견 했을 때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저희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반헌법적이고 자유민주주의 상권 분립에 위배되는데 그때는 왜 특검 생각해 본다고 왜 하셨냐고요. 안 맞아 뭐가 앞뒤가 하나도 지금 이게. 그래서 참 비판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대통령의 얘기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민주당이 특검 추천권을 지금 이
대통령의 이런 사안과 관련해서는 여당을 배제하고 야당끼리, 그러니까 민주당을 포함해서 야 6당끼리 결정을 하는 걸로 했는데 이게 이제 반헌법적이다라고 이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 그동안 특검 반대했던 논리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어찌됐든 최종적으로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추천된 인사들을. 그래서 이제 이게 행정부가 완전히 배제돼 있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럼 이런 사례가 없었냐 과거에. 대표적인 게 드루킹 특검이에요. 그러니까 드루킹 특검 때 민주당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자유한국당을 포함해서 야당들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당이 할 때는 이게 그게 이제 당연한 거고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위헌이다. 그때 왜 위헌을 했습니까? 그러면 위헌적인 행동을 했나요? 그러니까 뭐 특검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고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얘기를 길게 한 것 같은데 보니까. 그러니까 왜 수사가 그렇게 뭐 오랫동안 문재인 정부 때 했는데 이게 다 턴 거 아니냐. 검찰총장이니까 못하고 대통령 후보니까 못하고 대통령 되니까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검사들 불러다가 폰 반납해가지고 수사하고 그리고 지금 막 의혹이 뭐 엄청나게 나오고 지금 그 후에 증거들이 나오는데도 기소 안 했잖아요. 지금 이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고 뭐 본인이 그냥 뭉개는 것 같고 공수처를 지금 사실상 와해시키고 있어요 지금. 네. 왜냐하면은 공수처 임명도 나흘 전에 검사들 지금 이제 재임기 하는 거 그것도 나흘 전에 하고 있고 네. 사실상 수사방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지금.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못 하고 있으니까 다른 팀에 있는 사람들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최상병 특검에 파견을 지금 막 할 정도로 지금 아예 지금 시그널이 너무 명확하니까 검사들이 그냥 다 관둔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공수처 검사들 지금 괜히 불이익 당할까봐. 그러니까 사실상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편법, 불법에 가까운 행동들을 지금 다 하고 있으면서 특검은 이게 반대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뭐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할 거예요. 이게 맞다면은 여론조사가 그렇게 특검해야 된다. 여론조사가 그렇게 높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윤석열의 말이 맞다라면은. 예. 지금 보면은 한동훈 대표와 이제 당정 갈등 얘기도 질문이 나왔는데 언론에서도 갈등을 자꾸 부추기는 것 아닙니까? 하하하라고 답변을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추경호 원내대표를 통해서 기자회견을 앞당긴 것은 추경호의 건의 때문이다.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동훈 대표에게 그런 걸 얘기도 안 했다. 이거 언론이 부추긴 거 아니잖아요. 자기네들이 그런 거잖아요. 한동훈 대표라는 집권여당의 대표를 불러가지고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회담장도 아니고 야외 정원 그 한쪽 옆에 있는 가건물 고친 곳에서 거기서 한동훈 대표 만나면서 딱 팔 벌리면서 노려보는 그거 언론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해놓고 왜 언론 탓을 합니까? 대통령께서 참 무책임한 발언을 상당히 많이 하셨다라는 생각인데 오늘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거 4가지, 5가지 하나도 안 받아들이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도 없잖아요. 한동훈 싫어. 한동훈 당대표를 인정 안 해. 그러한 생각을 좀 더 강하게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내비친 것으로 보여지고요. 양념을 조금 쳐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동훈 대표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보다가 중간에 문을 박차고 나갔답니다. 문을 중간에 박차고. 나갔대요. 문을 박차고는 저희 양념이고 중간에 보다가 그냥 나가버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한 거라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오늘 오후부터 아니면 내일 어떠한 수위의 수준의 말씀을 하실지 거기 또 관심이 집중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4월 1일 대국민다바 때도 하루 전에 그거를 받아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 이거 비대위원장 관두겠다 이렇게 나가면은 이제 언론 보도가 됐잖아요. 딱 네. 이제 그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모두 발언, 그러니까 대국민 담화 뒷부분에도 보면은 당정 소통을 더욱 강화해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유능한 정부, 유능한 정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하나만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뭐, 그러니까 저는 가장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심하게 얘기하면 좀 가증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뭐 그래가지고 와 막 이렇게 뭐 의기로운 막 줏대 있는 똑같은 거예요. 여당 대표는 대통령의 부하가 아닙니다.
본인은 완전 뭐 꼬붕 취급하면서 지금 막 무시하고 막 사방에 막 조여오고 막 왕따 시키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의 말은 윤석열의 과거에 그걸로 다 반박할 수 있는 윤적윤이다 진짜. 지금 사실 국회 개원식 시정연설 불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는 국회 굉장히 가고 싶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오니까 뭐 이렇게 모욕 주고 이렇게 하니까 나는 10번이라도 가고 싶은데 너무 이제 꼭 그렇게 그런 식으로 퇴진 운동하고 이거 적절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럼 야당이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오시면 윤석열 대통령님 만세 와 환호하고 박수 쳐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야당이? 문재인 정권 시절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문재인 대통령 오면 피켓 시위도 하고 항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나와 다른 진영, 다른 당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민심을 청취하는 하나의 계기로 삼으시면 되지. 나 욕할 것 같으니까 나 안 갈래. 이게 과연 대통령 다움인가? 대통령이 하실 말씀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도 이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야당이 그러면 레드카펫 깔아주고 그러면 오시면 꽃 뿌려드려요. 와 꽃길만 걸으세요. 이게 야당의 역할은 아니잖아요. 대통령께서 이 의회주의자가 되고 싶다고 얘기하셨고 야당과 대화를 많이 하시겠다고 처음 국회에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한 부적절한 말들이 상당히 많았지만 이것도 5손가락 안에 들 만큼 상당히 잘못된 발언이 아니었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다 비판하기 지쳤어 이제. 힘들어. 비판도 지쳤어. 힘들어.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제 민주당이 이제 거부하고 그랬을 때 본인이 다음날 도어 스태핑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30년 뭐 헌정 질서가 무너졌다. 뭐 좋은 관행은 계속 어떤 식으로든 유지돼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 얘기해 윤석열의 말은 윤석열의 말로 다 반박할 수 있다고.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여당과 야당 아니면 야당과 정부가 안 싸운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다 그래도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오히려 뭐 너무 야당이 심하게 나가면 역풍도 불고 본인이 반전의 계기도 세우고 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냥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검사 때부터 이 윤석열 검사랑 같이 일했던 보기 싫은 인간은 절대 안 봤다라는 거예요. 절대 안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정치인이 돼서도 똑같이 하고 있다. 그 검사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보기 싫은 사람 거북한 사람 만나라는 게 정치인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이잖아요. 보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봅니까? 이렇게 되면 대통령실 참모들도 대통령에게 다른 말을 못해요. 그럼 참모 기능은 완전히 마비되는 거고 그건 독재라고 볼 수밖에 없죠. 나와 의견이 다르고 내 의견에 대해서 토를 달고 비판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 안 볼래. 이건 대통령다운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이라는 자리의 무게감을 지금이라도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까도 지지율 질문이 나왔냐고 질문을 누구가 댓글로 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지지율 무너진 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참모들 통해서 바가지 긁기를 많이 당하고 있다. 그런데 전광판 보고 운동하면 되겠냐. 전광판 안 보고 공만 보고 뛰고 공만 보고 때려야 한다는 얘기 선거 때부터 계속했고 그런 제 마음은 달라진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기자회견이 사실 마지막 기회다. 이런 얘기 지금 유승민 전 대표도 하고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보수 쪽에서. 장 소장님 이렇게 한숨 이렇게 착잡한 아니 표정으로. 이제 어떤 단어를 통해 가지고 비판을 해야 될까 이제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런데 지지율이 떨어진 대통령은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직이라는 자리에 있는 권력을 갖고 본인이 명령을 할 수는 있겠지만 권위가 없어진 대통령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따르질 않아요. 국민들이나 공무원들이나 따르지 않습니다. 야당은 더 따르지 않겠죠. 4+1 개혁 대통령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지지율이 낮으면 국민들이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야당이 반대하는 개혁 못해요. 이제 전광판 보라고도 얘기를 못하겠어요. 이 정도 수준이면은 전광판을 그냥 떼가지고 발로 밟아가지고 고치지도 못하게 완전히 망가뜨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오늘 기자회견을 보고 난 저의 최종적인 느낌은 앞으로 더 걱정이다. 지지율 더 떨어지겠네. 대한민국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공만 보지 않겠다라는 거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뭐 이제 4대 개혁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어떤 비판이 있더라도 4대 개혁을 완수하겠다. 오늘 또 대국민 담화 앞에서도 또 4대 개혁 얘기하셨더라고. 4대 개혁 무쇠. 근데 이제 이게 일단은 첫 번째는 운동선수 4번 타자가 아니라 사실은 이게 후보 때는 타자일 수도 있어요. 후보 때는 타자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감독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무슨 얘기냐면은 선수가 아니다. 선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석에 본인이 선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뭐 예전에 김종인 위원장이 너 연기만 해라. 그냥 뭐 하도 말하면 논란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배우로 뛴 거고 지금은 감독이에요. 대통령은. 그러니까 본인한테 다 보고받고 본인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그런 거죠. 그러면 종합적으로 살펴야 되면은 감독은 스코어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희생 번트를 야구로 따지면 희생 번트를 뗄 건지 뭐 더블 스틸을 할 건지 뭐 이런 판단하고 아니면 누구를 교체해 가지고 지금 지명 타자 뭐 새롭게 뭐 이제 타자를 교체할 건지 막 이런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비라면 수비 시프트 어떻게 할 건지. 스코어 안 보는 게 자랑이 아니다. 첫 번째는 이거는 무지한 얘기다. 첫 번째 후보 때나 먹힐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대통령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지지율 안 보면 뭘 봅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이제 민심을 파악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타운홈 미팅도 그래서 하고 뭐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지지율이어야 돼요. 왜 이렇게 안 나오는지를 원인을 파악을 하고 그걸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내가 조언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네. 4대 개혁을 하려면은 말씀하셨다시피 국정 수행 동력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막 4대 개혁 아무 얘기도 안 나오잖아요. 4대 개혁은 그냥 나는 2년 반 동안 앞으로 4대 개혁을 할 테니까 내 임기를 지켜주세요. 내 임기를 존중해주세요 하는 맥커핀 같은 겁니다. 지금은. 정말로 의지가 있나? 그냥 권력만 지키겠다라는 거를 지금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이 전광판에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힘들어요. 그만해 이제. 내일 명태균 씨가 네. 검찰에 출석을 합니다. 네. 조금 전에 페이스북에 네. 이제 강혜경 씨가 검찰 조사 13시간 받고 나서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 씨 진술이 거짓말이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나는 아직 검찰 조사 받기 전인데 어떻게 거짓 진술을 하나 이런 식의 이제 페이북 메시지를 조금 전에 이제 오전에 올렸어요. 그리고 아침에 또 다른 SNS에는 이제 경솔한 언행 때문에 공개된 녹취 내용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뭐 녹취 폭로한 사람들의 얘기도 하고 누가 상처받은 사람들일까? 명태균 씨는 이 기자회견을 보고 어떻게 행동할까? 첫 번째 질문 제가 정확히 합니다. 네. 누구에게 사과했냐? 함성득 교수에게 사과했답니다. 아. 함성득 교수가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네. 그 명태균 씨의 오전의 사과는 저에 대한 사과라고 명태균 씨가 함성득 교수에게 보내왔다라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거든요. 그럼 함성득 교수에게 사과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 사과를 한 거를 보고 저는 대통령실과 아직 연락을 하는구나라는 의심이 좀 들었어요. 대통령 기자회견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 사과한다. 그것도 이제 명태균 씨가 얘기를 하고 이 여러 가지 문자를 공개하고 폭로한 사람들은 다른 정치적인 사적인 목표가 있고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순수하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기자회견 할 때 이 폭로와 이 현재의 논란에 관해서는 조금 여유 있게 자유로운 여지의 공간을 좀 주고 싶어 해서 아침에 급하게 이런 사과 문자를 하지 않았느냐 좀 그런 의심이 들더라고요. 대통령 기자회견을 위해서 사과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특별한 추가 폭로는 없을 것이다. 이 정도로 했는데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도 근데 하도 뭐 그냥 언론마다 다르고 날짜마다 달라가지고 못 믿겠는데 검찰 조사는 상당히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구속당할까봐 상당히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한번 좀 살펴보시죠. 내일 구속영장을 좀 청구할지 아니면 그냥 내보낼지. 저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내려간 검사들이 창원지검 검사들이 구속영장 치려고 그러면 안 돼! 이제 막을 것 같다. 감시하러 내려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구속영장을 못 칠 것 같다. 트럼프의 당선을 예언한 장성철이 다시 한번 예언을 하겠습니다. 구속영장 안 친다. 정반대예요. 정반대. 네, 뭐냐면은 이거를 사과를 하는 거 보면서 조만간 구속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 왜 그러냐면은 딜이 다 끝났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 그냥 추론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난달부터 그 얘기를 해서 한 달 안에 구속된다. 그 한 달이 대충 한 11월 중순 중순 말 요 정도 안에 이제 구속된다라고 봤던 이유가 그러니까 명태균을 보면서 용산에서 얘를 계속 냅둘 것인가 말 것인가 얘가 계속 협박을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명태균이 너무 약한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내가 용산을 향해서 SOS를 쳤다 막 SBS 인터뷰에서 얘기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명태균은 의기로운 사람도 아니고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본인이 처벌받고 세게 형량 나와서 최순실처럼 한 20년 나오고 막 이럴까 봐 지금 겁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지금 이 정권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은 검찰을 장악하고 있고 검찰이 제일 장악하는 게 뭐냐면은 딜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유동규가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데 막 논란이 있었는데 뭐 일부 혐의는 아예 기소를 안 해가지고 좀 유동규 형량이 적게 나왔는데 말하면 이런 논란들이 있잖아요.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명태균이 가지고 있는 혐의들이 정치자금법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 혐의들이 있을 텐데 가장 약한 거를 가지고 너를 이렇게 뭐 집행유예로 만들어줄게 예를 들면은 그래서 이런 게 대통령의 어떤 기조에 맞게 바로 사과문도 나오고 이러면서 야 너 일단은 들어가 있어 이런 식으로 지금 딜이 됐을 수도 있겠다. 게다가 지금 정준길 변호사가 원래 처음에 그때 이제 국민의힘 분이었는데 그분이 손을 놨거든요. 변호를 하겠다고 하다가 너무 막 좌충우돌하니까 지금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 로펌에 있는 김소연 변호사라는 분, 이분 뭐 대전에 있는 분, 이분이 뜬금없이 대전에 있는데 거기 지금 창원으로 그래서 본인도 왔다 갔다 하기 되게 힘든데 어쨌든 맡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명태균이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입을 맞춰가는 과정으로 지금 저는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저는 구속이 될 거고 이제 변호인들을 통해서 명태균의 메시지가 나올 거다. 그래서 더더욱 얘기를 하죠. 제가 특검 가야 된다 이거는 지금.